안녕하세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왔죠 이미. 침착맨님이 고기동에 관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기동 설명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기동에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저희 동네의 장점과 단점, 잘못 알려진 사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동이 어디 있는지부터 아셔야겠죠?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기동. 자, 고기동은 말이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리로 불렸습니다. 계곡이 있어서 유원지로 많이 쓰이던 곳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도 여름이면은 고기동 계곡을 찾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주말만 되면. 굉장히 교통 체증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산 자락에 있는 계곡이 흐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위성 지도를 보시면 놀랍게도 비행기가 찍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가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해서 전용기를 샀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비행기 항로가 정확히 저희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3분의 1대씩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항로로 추정이 되는데요. 계속 비행기가 지나가요. 똑같은 자리로. 아주 머나먼 곳에 실루엣만 계속 보인다. 이거는 마치 배틀그라운드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그 느낌인데 어쨌든 백운산 광교산이 있고 그 자락이에요. 그 밑에 쪽에 이제 동네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은 다 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기동은 산 안쪽에 계곡을 따라서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서분당 IC가 있어요. 인터체인지.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쑥 빠지면 이렇게 고기동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커다란 저수지도 있고요. 그리고 차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면은 분당 시내예요. 구미동이 바로 나옵니다. 침착맨님 방송에서 말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유는 고기동이 대중교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해봤자 여기에서 이제 시내까지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이제 마을버스가 몇 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 없으면은 좀 살기가 힘들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미금역은 신분당선도 지나가고 수인분당선도 지나가거든요. 강남역에 한 25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왕십리나 이쪽까지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차를 대놓고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다니죠. 자, 그래서 저희 동네로 다시 돌아오면은 유원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맛집이 많습니다. 여기 옆에 딱 나오네요. 요 고기리 막국수 이게 진짜 유명하거든요. 여름에 가면은 대기표를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말에 가면은 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 주차장이 엄청 많고 점점 커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큰 가게가 아니었는데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은 들기름 막국수가 좀 유명합니다. 보통 비빔 아니면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들기름이랑 들깨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원래는 스텝밀로 그냥 직원들끼리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만든 거였는데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주력 메뉴가 됐어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별미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가면은 이 막국수하고 수육이 좀 맛있거든요. 거기가 수육이랑 같이 먹고 둘이 가신다 하면은 들기름 막국수하고 물막국수 하나 시키고 수육 하나 시키면은 괜찮은 듯.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은 요 아티산이라고 왼쪽에 수제 소세지 가게인데요. 주중에는 영업을 안 합니다. 주말에만 잠깐 열어요. 점심때만 잠깐 여는데 진짜 폴란드 분이 하는 가게예요. 폴란드식 소세지를 만드시는 분이고 가면은 이분이 그 소세지 만들고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만드시고 발토시 아저씨입니다. 성함은 발토시고 소세지뿐만이 아니고 그때그때 가면은 뭐 계절 메뉴들이 있어요. 폴란드 가정식이 기본인데 스튜라든지 폴란드식 만두라든지 여기도 맛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만 하고 가격이 좀 있다. 하지만 먹어볼만 하다. 추천. 그리고 뭐 예쁜 카페나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애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카페들도 있고요. 티라미수가 맛있는 모소밤부 여기도 자주 가고 아무튼 곳곳에 맛집이 있습니다. 침착맨님 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민이 형 사는데 진짜로 아니 진짜 내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붙었어. 호민이 형 이제 집에 갈 때 이렇게 가. 왜냐면은 차가 안 올라가 진짜로. 택시가 안 와요. 배달이 안 와. 자, 택시가 안 온다, 배달이 안 온다. 2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다. 옵니다.
배달도 오고 택시도 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배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2년 전에 이사 왔을 때는 딱 한 곳만 됐었어요. 중화요리집 한 곳만 됐었는데 1년 후쯤에 쿠팡 이츠가 생기면서 지금은 가능하다. 배달비가 조금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보통 뭐 2,000원에서 3,000원이잖아요. 가끔 5,000원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배달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는 예전에는 여기서 만약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잖아요. 5분 거리에 있는 기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 20분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결국 안 와. 그랬었어요. 지금은 오고 택시를 타고 저희 동네로 들어갈 때도 예전에는 항상 기사님들이 투덜댔어. 아, 괜히 막 에이 에헤이 아이 포장이 안 돼 있네 에헤이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별 말씀 없이 가십니다. 몇 번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초행이어도 그렇게 막 놀라시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로등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높이 있어요. 경사 20도 정도의 언덕이 한 300m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있는데 그 길이 겨울이 돼서 눈이 많이 오면은 굉장히 미끄러워집니다. 눈이 오면은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저희 이웃들은 다 제설 삽을 갖고 나와서 이제 눈을 치우는데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은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 동네 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이제 집들이를 했습니다. 한 4가족 정도 이제 모시고 집들이 선물로 눈삽을 갖고 오신 거예요. 초록색 눈삽에 빨간 리본을 달아가지고 집들이 선물로 주셨어요. 왜 뭐지 싶었어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폭설이 와가지고 그 삽으로, 그 삽이 없었다면은 저희는 아마 아무런 도움도 못 드렸겠죠. 그 삽으로 바로 이제 제설을 시작하고 2번의 겨울을 난 후로는 그 삽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퀴가 달린 새로운 삽을 구비를 했습니다. 춘차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저께 눈이 좀 왔었죠. 한 2시간 정도 갑자기 집중적으로 왔었는데 그때도 이 충차 덕분에 빠르게 해결하고 월동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가 이제 2대가 있는데 2대 전부 윈터 타이어를 교체한 상태고 아무튼 눈이 많이 오면은 좀 고생스럽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눈이 오면은 저희 이 300m 위에 있는 집들은 차를 미리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면은 눈이 너무 쌓이면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좀 안전한 아래쪽에 이제 공터 같은 데다 미리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제 차를 내려놨거든요. 근데 한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3시에 문자가. 내려가다가 다른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밑에 있는 제 차 옆구리를 박은 거예요. 문짝 한쪽이 완전히 이제 부서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원래 벤츠였거든? 그 다음에 차가 바뀌었어요. 랭글러로.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차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때 막 브롱코 막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괜히 그런 게 아니고 막 남자의 로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살기 위해서 사륜 구동은 필수다. 그래서 제 포르쉐도 사륜 구동이에요. 포가 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 했습니다. 생존형 포르쉐고요. 그래서 택시가 안 온다, 배달이 안 온다. 이거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갱신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택시와 배달이 모두 잘 온다. 그래서 눈 내리잖아. 이렇게 눈 내리면 이렇게 고기동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나와가지고 다 넛가래랑 갖고 와서 다 쓸어요. 아니 진짜. 나중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굉장히 눈치 보일 수 있고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거든요. 포르쉐를 타고 자기 이제 있는 작업실 이제 사람 사는 마을로 타고 가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그랬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집에서 바로 가긴 힘들었어. 맞습니다. 제가 계속 이 작업실을 유지하는 이유는 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리적으로 여기에 차를 딱 대고 신분당선이나 수인분당선을 타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아래예요. 제가 이제 찾은 건데 여기 이제 호민이 형 집이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 목조 주택과 석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엄청 많은 거야. 그 제 아는 데 있어요. 공급처. 고기동 김치 아저씨. 거기는 앉아 있다가 3마리 잡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잡히진 않아요. 하지만은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 바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곤충의 어떤 개체 수도 많거니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집 바깥쪽에 이제 무당거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려한 거미인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곳곳에 거미줄을 치고 해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씩 이제 집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방충망을 아무리 해놔도 잠깐 열었다가 닫는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나방류가 많은데 그 나방의 어떤 크기가 도심에서는 구경하기가 힘든 크기, 약간 박쥐 느낌이 나고 나방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벽에 붙어 있으면 장식품이겠지 당연히. 저런 게 벽에 붙어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나방이야. 근데 살아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포충기를 하나 샀어요. 이제 포충기라고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데에 파란색 라이트가 달려있고 안에는 이 끈끈이가 붙어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집에 사실 벌레가 별로 이제 안 보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갈아줘야 되는데 끈끈이를 딱 열잖아요. 끈끈이가 원래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이 안 보여. 그냥 전원벌레 거기가 되게 또 다양해요. 한 종류만 붙어있는 게 아니고 큰 아이, 작은 아이, 날개가 달린 녀석, 날개가 안 달린 녀석,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같은 거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은 내가 그 끈끈이를 드리겠다, 만점 받을 수 있다. 택시가 안 오니까 이제 카트를 이제 좀 친환경으로 쓰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는 어른의 수만큼 차가 있습니다. 1인 1차인 느낌이에요 대체로. 4륜구동 SUV가 한 대 있어. 그리고 이제 경차가 한 대 있어. 보통 이런 조합으로 다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면은 못 살아요. 아니,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협소해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마트도 1년 전에 생겼어요. 그 1년 전까지는 동네 마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려면은 다른 동네를 운전을 해서 미국처럼 갔어야 했거든요. 어쨌든 자동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동네고 전부 차가 2대씩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집에다 들이받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멧돼지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본 동물은 청설모, 꿩, 각종 산새들,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 앵무새가 가끔 날아와요. 가까운 곳에 그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서 앵무새를 풀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동네에 이 앵무새들이 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고라니를 며칠 전에 제가 2번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 가는 길에서 2번 정도 만났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멧돼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호민 형이 그냥 답답하니까 내가 뛴다 하면서 이번에 하나 살라고 하더라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비행기 항로가 지나가는 것일 뿐 제 비행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 안 길러요. 거위 같은 거 길러요. 사실이 아닙니다. 개 천국이에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형견이 많습니다. 뭐 골든 리트리버나 덩치 큰 녀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유기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동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혹시 이 개 주인 있을까요? 하는 그런 어떤 개 잃어버리신 분 하면은 뭐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개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들개처럼 돼서 한 4-5마리가 같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도 가끔 올라옵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 불안하다, 이렇게 들개화가 돼서 돌아다니는 한 4-5마리 개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런 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개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유기견도 되게 많이 돌아다닌다, 자주 돌아다닌다. 여기가 이제 눈 오면 고기동의 새하얀 세상이 되면 이제 차로는 다닐 수가 없어.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놀랍게도 꽤 비슷합니다. 고기동 눈 왔을 때랑. 이거는 사실입니다. 전화 연결도 힘들어요. 눈이 많이 오면. 사실이 아닙니다. 전화 연결 잘 되고 인터넷도 초고속으로 잘 터집니다. 고기동에서 인간 세상 바라볼 때.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서 고기동을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에요. 고기동이 이런 느낌입니다. 고기동에 멧돼지 뭐 못 봤다고 해서 멧돼지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빅풋. 저한테 맨날 빅풋이라 그러잖아요. 살인 왜요? 고기동 산다고 빅풋이래 나한테. 거기 사는데 빅풋 너무한다. 사스카치. 고기동 사스카치. 그 얼마 전에 제가 포드에서 새로 나오는 지프 브로ン코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 옵션 중에 사스쿼치라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차가 이렇게 훨씬 더 높아지고 바퀴가 35인치인가 엄청난 게 달려.
달려. 그게 사스쿼치야 이름이. 그리고 뭐 실내가 물 청소가 가능해져. 호수를 뿌리면은 그냥 물이 알아서 빠져.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스쿼치 옵션인데 나는 사스쿼치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서린이라는 뜻을 듣고 아 이래서 왜냐면 이제 눈길을 많이 밟고 그러면은 차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름 잘 지었다. 그게 사스쿼치다. 굉장히 어울리는 차입니다. 고기동에. 빅풋 호민이 형이 저번에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벽난로 앞에다가 깔아놨던데 벽난로 위에 그 빅풋 대가리 붙여가지고 걸어놓고.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벽난로가 없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고기동 처음에 고기동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이제 찍은 거거든. 호민이 형 그 사자코 보이죠? 호민이 형 사자코. 자 호민이 형이 걱정하고 있죠. 야 이거 윈터 타이어 사야겠는데. 야 이거 한 짝에 15만 원이라 했는데 양말 벗겨질랑 말랑. 굉장히 좀 뼈아픈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차가 2대가 있는데요. 둘 다 윈터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그 한 다다음 주에 오픈 기념 세일을 하더라고. 그 타이어 가게가. 너무 서둘렀다. 야 가자 그냥 곰 타고 다니지 뭐 걸어댕기지 뭐 하면서. 집은 좋지. 집 3층이잖아. 호민이 형 진짜 실제 집 3층이에요. 봐봐.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1층이 좀 높죠 층고가. 이게 좀 높게 지었어. 경치가 좋다는 말이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3층이고 뒤에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층이 13평. 좁고 높은 집이죠. 이렇게 로켓처럼 생겼습니다, 집이. 그리고 뒤에 있는 창고는 작업실이나 이런 걸로 꾸며볼까 했는데 살면서 점점 그냥 창고, 쓰레기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 씨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 먹고 창고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사람답게 살자. 좀 치우고. 조만간 창고 정리 컨텐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고양이들, 고기동의 고양이들은 환경 오염도 안 되고 인간들한테 안 시달려서 훨씬 커. 저희 고기동 고양이입니다. 고기동 칙. 자, 평상시에 인간의 모습이지만 고기동 칙은 이 정도로 커요. 이거는 이제 고기동에서 겨울나기에 실패한 주민들.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동에 이제 약간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LPG 가스를 그 깡통 가스를 집집마다 사용 중인데요. 혹자들은 그 깡통을 직접 사서 갈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알아서 리필을 해줍니다. 가스회사에서. 체감으로 쓸 때는 그거를 뭐 의식하면서 쓰지는 않아요.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에 항상. 아무래도 도시가스보다는 요금이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고기동의 염원 중에 하나 도시가스 파이프 들어오는 거. 넉가래로 이제 눈을 쓸어야 하잖아. 그래서 눈으로 이거 언제 다 쓰고 있냐. 배우자 그냥 배워. 넉가래로 언제 치우고 있어. 차라리 불마법 파이어볼로 녹여야지 눈은.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되긴 했는데 사실입니다. 집집마다 염화칼슘을 한 포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큰 눈은 이제 넉가래로 치우고 이제 남은 잔설들 눌러붙은 것들 위에는 이런 식으로 염화칼슘을 뿌리죠. 제설차가 저희 있는 데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저 아래쪽은 해주는 것 같은데 높은 곳들까지는 제설차가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직접 치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 형 사는 곳이니까 차마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은 웃죠 여러분들. 실제를 못 본 사람은 웃어요. 근데 실제를 본 사람은 감탄을 해요. 그리고 거기 위에는 또 그 기생충 집이 많아요. 그 기생충이 나온 것 같은 집 있죠. 산에 이렇게 있는데 아래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 저택 같은 거 있고. 맞습니다. 그 고기동 안에서도 또 부촌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가 경사가 진짜 심합니다. 20도 정도 되는 경사가 쭉 있고 양쪽으로 저런 기생충에 나오는 것 같은 부잣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벨 누르면은 부잣집 문소리 날 것 같은 그 집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이 경사면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수평을 맞추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위 하나가 이만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집이 있어요. 고기동 좋아. 거기가 이제 주말에 막 뭐 고기 먹고 놀러 가고 이제 계곡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각광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주택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지. 호민이 형 집은 좀 약간 깊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유원지다 보니까 주말에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고기동에 들어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장판파처럼 고기교라는 다리를 건너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차가 한 대씩밖에 못 다녀. 2차선 도로인 거죠. 2차선 도로. 거기가 또 막 사거리가 2개가 맞물려 있고 그래가지고 지옥이에요. 출퇴근 시간마다. 그리고 주말 되면 헬이고. 그래서 고기동의 염원 중에 하나가 이 고기교를 넓히는 겁니다. 4차선으로. 근데
안 해줘. 왜냐면은 그 다리가 용인시하고 성남시를 딱 가르는 그 하천이거든요. 그 경계로 한쪽은 성남시고 한쪽은 용인시야. 근데 그 둘이 뭔가 맨날 안 맞아, 의견이. 다리를 확장을 안 해줘.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가끔 용인에서 곰이 탈출했다는 그 뉴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저한테 카톡이 와요. 곰 탈출했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거기는 고기동이 아니고 용인에서도 저 처인구라고 저 오른쪽 아래쪽에 좀 시골 녹지가 많은 그런 동네가 있어. 보통 그런데 이제 곰 사육장이나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쪽이고 용인이 진짜 큽니다. 가끔 분리자드에서 뭐 찍을 때가 있어요. 그 불바의 방 촬영지가 어디죠? 하면은 아 용인이에요. 작가님 용인 사시죠? 하면서 뭐 저 용인 살아요. 제가 뭐 운전해서 이따가 금방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나 수지구잖아요. 운전해서 1시간을 갔어요. 처인구인데. 같은 용인인데. 어떻게 된 거죠? 거기야말로 진짜 막 이렇게 정글도로 이렇게 막 자르면서 가야 돼. 그럼 스튜디오가 나와. 그럼 거기에 이제 불바의 방 거기서 하고 있어. 처인구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저번에 그 집에 못 갔잖아요. 누나 가지고 못 갔잖아 집에. 그때 신나서 얘기했잖아. 야 나 못 간다 사진 막 보여주면서 막, 야 이거 못 올라가겠더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 차 주차해놓고 내가 뭐 또 걸어서 올라간 적도 있고. 뭘 신이 나. 사실입니다. 신이 난 건 사실이 아니고요. 신은 안 났고요. 눈 때문에 못 간 적이 한 번 있고, 비 때문에 못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고기교를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작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 하천이 범람할 위기에 한 번 놓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다리에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물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넘치면은, 고기동 주민들은 완전히 봉쇄 되는 거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떤 수해 피해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고, 그때 그래가지고 심창맨하고 저하고 그 수해 피해 복구하는 거 성금 좀 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떤 수해의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심창맨이 꼬셔가지고 같이 했었죠. 근데 고기동은 오히려 거기는 이제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예쁘게 해놔. 트리도 이런 가짜 트리가 아니야. 거기는 진짜 나무에다 해놔. 걸어놔. 나도 우리 집도 그렇게 놨어. 사실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많고 또 그냥 전구만 걸면은 바로 트리가 돼요. 데코가 알아서 돼요.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굉장히 예쁩니다. 저희 집 앞에도 하나 해놨고요. 또 할로윈 같은 경우에도 집집마다 이렇게 사탕 바구니 같은 거를 그냥 걸어놔요. 동네 애들 그냥 가져가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저도 종종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미국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호민이 형 그 거기 고기동도 이제 땔감으로 쓰고. 아유 그거 산에서 함부로 그렇게 나무 캐면 안 됩니다. 그 산. 아니 낙엽. 불쏘시개로 쓰긴 하죠. 그 장작불 항상 떼잖아요. 시국물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동에 산다고 항상 바베큐를 해먹진 않습니다. 왜냐면 고기동에 단독주택도 있지만 또 빌라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동네에서 이제 놀러 오시면 항상 친구들한테 그 손님한테 바베큐를 해줬어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첫 1년은 제 오른손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맞잖아요. 숯불 고기 냄새가 나. 하도 고기를 거대해서 주말마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이제 해줬는데 근데 그러면은 되게 좋잖아요. 거의 다 이제 아파트나 그런데 살다가 친구가 이제 마당에서 바베큐 해주면 좋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고기동에 사는 친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기동 친구들. 그분들이 놀러 왔을 때는 어차피 집에서 해 드실 거니까 별 감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마침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좋아하셨어. 왜냐? 빌라도 은근히 많아가지고 바베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고기동 사람도 바베큐를 좋아한다. 하지만 씨불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불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산 옆에 있고 대부분이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씨불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제가 소화기를 지금 한 3대 정도 지금 구비해 놨거든요. 그리고 화재 보험도 들고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좋지만 굉장히 무섭기도 하다. 줄 근데 이렇게 크면 맛이 없어요. 딸기는 근데 또 큰 게 맛있어. 킹스베리라고 이만한 딸기가 있어요. 이거 아니죠. 의도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도가 약하기 때문에 1,000원. 지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지금 나 처음 봐. 난 없다고 할 줄 알았어. 고기동은 무조건 지전이야.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침소리 받아준다고 이제 한 소리고요. 무조건 지전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구비해서 다닐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공동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벼룩시장이라든지 작은 음악회라든지 그런 조그만 마을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애가 이제 그림책 같은 거 자기가 보던 거 이제 안 보는 거 팔러 왔어. 300원에 팔러 왔어. 거기서 카드 내밀 거예요? 거기서 카드 내밉니까? 그래서 항상 현금은 있어야 돼. 요즘 국방 열심히 하시잖아요. 3개월보다 받는다. 소화기입니다. 바로 즉시 끌 수 있는. 아 이거 유행이더라. 예. 근데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확실합니다. 고기동은 필수죠. 필수죠. 부엌에도 하나 있고 소방차가 못 오잖아요. 소방차 와요. 얼마 전에 왜 왔는지 알아 근데? 어떻게 와 거기를? 벌집 생겨서 우리 집. 사실입니다. 여름에 벌들이 자꾸 많이 생긴 거예요. 애가 물렸어요. 한번 쏘였어.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주먹만한 벌집이 그 창고 밑에 이제 생겼더라고요. 근데 벌이 커. 말벌은 아니었는데 뭔가 좀 노랗고 좀 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119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벌집 같은 거니까 그냥 소방 지프나 거기도 지휘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올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빨간 소방차에 4명이 매달려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벌집을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침 오신 김에 다른 벌집도 또 발견을 해주셔가지고 데모벌이라고 또 뭐 있어. 그래서 그것도 제거해 주시고 근데 소방관님이 이제 저 알아보셔가지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고 가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당연히 고기동을 그거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저 사는 데가 양반이에요. 아니 이런 곳에 식당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곳도 있어요. 저번에 그 기안84님하고 먹은 냉면집도 여기였거든요. 산사라? 이 끝쪽에 있죠 거의. 정말 진짜 산 바로 밑이에요. 귀곡산장 같은. 막 그 수우지에 나오는? 진짜 맛있는 만두 팔 것 같은. 정말 맛있습니다 저기.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래서 고기동은 이제 이런 곳이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좀 제가 고쳐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째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점 3가지와 나쁜 점 3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일단 좋은 점은 자연 그 자체다. 캠핑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당에서 하면 돼요. 별도 꽤 많이 보이고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숲속에서 비 온 다음날 어떤 그 달콤한 향기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피톤치드가 막 뿜뿜 해가지고 그게 매일 아침 그냥 매일 나요. 그냥 그 향이 계속 난다. 원래 산책을 잘 안 하는데 그냥 그 냄새가 맡고 싶어서 산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재랑 선율이랑 이제 밤 산책하는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냄새 맡고 싶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사를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런 어떤 전원 생활이나 어떤 그런 여유를 찾아서 일부러 이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온화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뭐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웃들이나 아니면 현재 엄마가 만나시는 분들, 저희 집에 종종 오시는 분들 다 뭔가 분위기가 온화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좋았어. 뭔가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번째, 맛집이 많다. 또 유원지다 보니까 맛있는 집이 많고 예쁜 카페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가본 곳이 천지예요. 2년 살았는데. 그래서 항상 뭐 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식당에 가볼까 이렇게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점 3가지는 인프라가 아직 좀 부족하다. 병원이 없습니다. 마트도 1년 전쯤에 생겼고요. 작은 소아과나 약국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대장지구가 생겼어요. 신도시가. 거기에 이제 상가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규모의 신도시면은 병원이나 뭐 약국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 대장동 맞아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 대장동. 저희 동네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바로 옆이거든요. 2번째, 교통. 차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차가 2대가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 버스가 오긴 오는데 노선이 막 다양하지는 않다. 근데 그것도 아마 대장지구가 좀 자리 잡으면 좋아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안 좋은 점은 굉장히 사실 고기동이 핫플레이스입니다.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사 차량이 항상 다녀요. 막 덤프트럭, 레미콘 이런 게 계속 막 학교 앞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녹색 어머니 그거 나간 것도 아침에 공사 차량이 많이 다녀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길이 계속 깨져. 중장비가 많이 다니니까 계속 그 길이 안 좋아집니다. 계속 부서져요. 막 공사가 많다. 3년은 더 있어야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 더 보태면은 안 좋은 점이 하나씩 늘어나네. 고기교가 너무 좁아서 교통이 지옥이다. 성남시와 용인시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벌레는 저에게는 뭐 딱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냐 이런 자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10분만 운전하면은 또 시내야. 영화관도 있고 그냥 미금역, 뭐 정자역, 오리역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전원 생활을 즐기고 인프라는 도심에서 또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차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좋아하시면 좋고,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판교 쪽에 이제 IT 업체 많잖아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컴퓨터로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이제 좀 산에서 쉬는 거지. 가깝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는 젊은 부부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하지만 차는 2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 또 강추드리고요. 왜냐면 애들이 한 2년 살잖아요. 일단 새까매져. 맨날 밖에서 뛰어놀아서. 그리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두바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 어느새 그냥 지들이 익혀가지고 옛날식으로 풀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좋다. 아무튼 고기동은 좋다. 좋습니다. 이것이 고기동이다.